집에 가고 있고요. 지금 영하 1도인데 바람이 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좀 더 낮은 것 같네요. 내일부터 엄청 춥던데 아마 금요일까지는 집에 가면서 운동 못 할 것 같고, 토요일부터는 영하 4도던데 영하 4도까지는 이렇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운동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자주 찍으면서 혼잣말이라도 하면은 조금이라도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계약의 정자계약 파트 개념 끝냈고, 문제풀이 내일 마저 하면은 이제 정자계약 파트는 끝나고 이제 정기역학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학도 오늘 좀 공부했고, 사실 지금 시간은 11시 넘었는데 사실 오늘도 공부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오전에 2시간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 저녁에 2시간 공부해서 총 4시간 평일에 공부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지금 워낙 올빼미형 인간이 돼서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보통 아침 막 4시 반이나 5시 일어나서 이렇게 직장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 많던데, 예전에 좀 해봤거든요. 한 달 정도? 한 5시에 일어나서 해봤는데 꾸준히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꾸준히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고, 적당히 한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서 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시간을 2시간씩 나눠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원래 좀 공부하다가 다른 일 하면서 좀 잊어버리고 다시 보면서 복습하고, 이게 좀 자주 일어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쭉 공부하고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쉬면은 하루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시간씩 나눠서 공부하면은 아까 본 것도 다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4시간씩 하는 게 목표고,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7시간, 이렇게 해서 주 35시간.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이제 2월부터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죠. 네, 노력해보고 1월 달에는 뭐 일단 전자계약 위주로 전자계약 끝내는 게 목표니까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하고. 손이 되게 시렵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제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딱 좋은데. 그리고 아침에 어중간하게 일어나면은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 그때 퇴근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7시 정도에 나가면은 7시 넘어서 퇴근해야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도 조금 일찍 와서 저녁에도 좀 늦게 가는, 좀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좀 추우니까 아침에 좀 일어나기 좀 힘든 것도 있는데, 노력해 봐야죠. 익숙해져야 되고, 또 교사 되면은 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출근이 직장인들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 전에 시험을 아침 일찍 보기 때문에 이제 올빼미형 인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2월부터는 서서히 완전 새벽형 인간은 아니더라도 아침형 인간으로 되도록 노력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뭐 재미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리운전할 때는 진짜 그 콜 잡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용히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다시는 대리운전할 생각 없는데
개인적으로 대리운전 하면은 시간당 한 많이 벌면 15,000원, 보통은 시간당 10,000원인데 그냥 그 돈 안 받고 그냥 쉬거나 취미생활 하거나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그 시간당 10,000원 벌려고 뭐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게 전업이면은 열심히 하겠는데 뭐 이미 생활이 되는데 투잡하려고 돈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여기 되게 길이 되게 푹신푹신 거리네. 아, 요즘 좀 심란하긴 한데 심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지금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결혼 같은 문제도 비혼주의자는 아닌데 결국은 뭐 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여자들 같은 경우엔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여자들은 보통 40 넘어가면은 이게 출산 같은 것도 좀 힘들어지니까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남자도 근데 뭐 비슷해요. 남자도 사실 엄청 능력남이지 않은 이상은 결혼 나이 많이 먹으면 결혼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로 좀 고민이 깊어지고. 근데 결혼 안 하고 지금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네. 말투가 좀 만족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만족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워낙 또 주변에 막 누나도 막 허리 아프고 몸 별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옆에서 보니까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몸 아픈 사람들 보면은 뭐 모든 거에 감사하게 돼. 네. 진짜 그러니까 돈이고 직장이고 뭐고 진짜 몸 아픈 사람 몸 아프면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만 봐도 뭐 암 걸린 사람들도 나오고 뭐 근위축 측색 경화증인가 스티븐 호킹 걸렸던 그 병 걸린 사람들도 요즘에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이 되게 힘든 게 스티븐 호킹도 되게 끝까지 교수직 하면서 연구활동 왕성히 했으니까 왕성히 했는데 그 병이 그 지능 같은 건 전혀 이제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는데 몸만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는,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이라서 굉장한 그 공포감에 사로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이렇게 안 움직이는 병인데 정상적인 멘탈로는 그걸 견딜 수 있나. 그러니까 거의 시한부 인생 비슷한 느낌이고 점점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누가 옆에서 이제 결국 도와줘야 되고 이러는데 건강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물론 대리운전은 안 뛰겠지만. 주말에 예전에 타다 드라이버를 7개월만 했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다는 이런 말 절대 안 나오던데, 그때 야간에 12시간씩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근무했냐면 그때
토요일 3시 반 출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토요일 3시 반까지 종로 그랑서울 건물 이제 지하층 가가지고 카니발 타고 나와서 새벽 3시 반까지 운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심야버스 타고 퇴근하고, 그리고 일요일에도 똑같이 3시 반까지, 오후 3시 반까지 가서 월요일 새벽 3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막 4시 반 이러는데, 4시 반 넘고 이러는데, 그럼 바로 조금 쪽잠 자고 연구실 출근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냥 공부하다 날샌 거랑 이렇게 12시간 운전하면서 엄청 그 긴장된 상태에서 12시간 운전하고 나서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공부만 하는 거면은 진짜 12시간 해도 그렇게 뭐 그 다음날 지장이 별로 없는데, 와, 그렇게 일을 하면은 월, 화, 수가 거의 정신이 없어요. 월, 화, 수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때 7개월 동안 어떻게 연구실 생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교수님이랑 막 개인 면담하고 이제 랩 미팅도 하고 다 이랬는데 어떻게든 그때 버텨냈어. 어떻게든 그때를 버텨내가지고 다행히 그때는 거의 뭐 버티기 작전으로 가가지고 그냥 뭐 겨우 막 연구실 생활 겨우 버텨냈는데, 7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그때 조금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타다 드라이버가 그때 사라져가지고 그 업종 자체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합법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마도 법을 바꾸면서 타다 특별법인가 만들면서 일을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대리운전으로 바꿨는데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타다만큼 몸이 힘든 건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12시간씩 안 하니까 그건 저녁에만 했는데, 대리운전은 이게 추운 게 되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이 오히려 타다보다 평균적인 페이는 더 높긴 했는데, 걔는 새벽에 사실 콜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제 밤새도록 근무하기가 힘들죠. 뭐 전동일 같은 거 타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근무하는데, 왜냐하면 막 3km 밖에서 폴더도 전동일은 이제 금방 가니까. 근데 이제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뚜벅이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1km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1km 콜 잡으면은 뛰어서 가도 10분 만에 가기 좀 힘들어요. 네. 이게 뭐 운동화 신고 운동장에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골목 막 어쩔 때는 막 맵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체력도 그리고 막 그래서 고객한테는 10분 만에 간다 그러고 실제로는 막 13분 뒤 도착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해서 1km 바뀌는 거 잘 안 잡긴 했는데, 그때 영상 지금 유튜브에 또 나와 있긴 한데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저때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걸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보단 상황이 좋긴 한데, 지금 어쨌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닥이긴 한데 직장인이라 보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이제 박사과정 때만 해도 이게 좀 힘들었던 게 방학 때는 강사를 못 하니까 교수님이 주는 돈만으로는 이게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때 좀 돈이 없어가지고 좀 알바를 했죠. 그렇게 그래서 거의 뭐 쓰리자 포잡인가 쓰리자 포잡까지 뛴 적도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되게 한가해졌어요. 네.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상황이 좋은
시기가 지금이긴 한데, 왜냐면 지금은 먹고 사는 거 전혀 원잡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결혼할 수 있는 뭐 이런 돈을 모아놓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월급이 지금 세후 266만원인데 세전으로 따지면은 300만원인데 이것저것 떼고 하면은 266만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집에 생활비도 좀 드리고, 누나도 조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나한테도 좀 주고, 뭐 11조 내고 뭐 이러다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사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교사하면은 지금 21.85봉에서 시작하는데 21호봉이죠 처음에는. 그럼 이제 연봉이 한 5,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1호봉.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첫 년에는 이제 정근수당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낮을 수 있는데, 2년차부터는 정근수당 조금 나오고, 명절 떡값 나오고, 그리고 뭐 또 뭐 있으려나, 연말정산 한 것도 조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2년차부터는 되게 1년차에 비해서 되게 돈 많이 나오고, 또 3년 정도 하면은 또 저는 교육대학원 출신이라서 서류만 내면은 전교사로 이제 1급 전교사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전교사 된다고 했을 때 21.85봉인데, 2달 일하고 5월부터는 22호봉인데, 22호봉, 23호봉, 24호봉, 25호봉, 그러니까 4년째 때가 25호봉이 아니라 26호봉으로 이제 1호봉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26호봉 정도 되면은 4년차 때 정도 되면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페이가 그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사실 이런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곳 말고는 좀 이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전공이라도, 되게 세부 전공이라도 뭐 좀 좋으면은 좀 뭐 회사 같은데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세부 전공이 워낙 순수과학이라서 회사에서 박사 채용 보면은 다 세부 전공을 봐요. 그래서 세부 전공이 워낙 순수과학이라서 뭐 회사에 들어갈 때도 없고, 선배들 3명 다 포닥하고 있거든요. 저 포함하면 4명이네. 그래서 이제 순수과학이 참 이게 잡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물론 평생 학교 포닥 할 거면은 할 수는 있는데, 학교 포닥은 워낙 페이가 짭니다. 페이도 짜고 월급도 거의 안 오른다 보면 되고, 거의 뭐 그냥 안 좋게 얘기하면은 거의 알바 수준에서 약간 더 주는 거의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뭐 거쳐가는 단계라 상관없는데, 선배들은 IBS 이런 데서 이제 좀 정식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포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내년에 교사 되면 제가 더 월급이 많을걸? 선배들보다 그 정도기 때문에. 자꾸 박사 받고 교사한다 그러니까 친척들 어르신도 그렇고, 왜 굳이 박사까지 받고, 오씨 뭐야 이거, 고작 교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던데요. 이게 무슨 사람들이 박사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건지, 도무지 그 생각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박사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는 박사학위는 그 자체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딴 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12년간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박사 받고 그걸로 뭔가를 또 취직이랑 연결돼서 하는 게 이제 보통이긴 한데,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장기간의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뭔가 하나를 집중해가지고 장기간 성취하는 게, 그 대학교 같은 건 좀 뭐 사실 4년밖에 안 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다 이러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생의 절반을 연구실 잠시 뛰쳐나갔던 시간까지 합치면 12년을 갈아 넣었는데, 결국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실 뛰쳐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2017년 겨울이었는데, 2017년 겨울이 참 크리스마스 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참, 그때 기분이 되게 절망스러운 기분이,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같은 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인생 패배자 같은 그 박사과정 7년 이상을 했는데 도중에 뛰쳐나온 사람이라는 이런, 그래서 그런 거는 애초에 안 느끼는 사람이면은 상관없는데, 애초에 뭐 박사과정 그만뒀어도 나는 손절 잘했다 이러면서, 잘 그만뒀다 이러면서 후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나름 그대로 잘 살고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겪어보니까 알겠어. 그만두면 안 되는 사람이야. 되게 그 허탈감 이런 게 워낙 심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박사 받아서 좋은 건, 어떤 큰일이 벌어져도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터무니가 없긴 한데, 그래도 박사는 받았잖아 이 생각하면은 어떤 큰일이 벌어져도 위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 차마 말을 못하는 뭐 이것저것 나름 큰일이면 큰일일 수 있는 것도 여러가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웬만한 일이 터져도 뭐 무슨 일이 났어도 뭐 그래도 박사를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는 성취를 했구나. 그래서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박사학위는 취득했구나. 이거 하나 하면은 거의 무적의 치트키가 되지 않나.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크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 좀 과목을 편식을 많이 해서 물리만 막 공부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항상 저한테 물리 박사라고 항상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취득하긴 했네. 그 친구랑 연락도 안 되긴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다. 네.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지금 몸 아직까진 건강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의지가 없어서 지금 공부를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이제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지금 타임이 이제 주 35시간 공부 목표인데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허리 아파서 공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이제 행복해야 되지 않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보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엄청 지금 개소리처럼 하고 있는데 월화수목금은 못 찍을 것 같고요.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될 거고 지하철 타고 들어가야 되고 토요일부터는 아마 또 날씨 풀린다고 하니까 그래 또 찍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임용 준비생이 볼 수도 있는데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웃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